비열과 열팽창 부분 나가게 될 건데 우리가 집에서나 아니면 식당에 가게 되면 된장찌개 같은 찌개 전골을 시키게 되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뚝배기라고 하는 그런 곳에 나오게 될 거야. 머리에 뚝배기 아니야. 우리가 먹는 뚝배기.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것들을 끓여 먹을 때 혹은 식당에 가면 양은 냄비라고 해서 약간 노란색의 그러한 양쪽으로 손잡이가 되는 그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서 나온다고. 그러면 왜 라면은 뚝배기에 안 나오고 그런 찌개는 양은 냄비에 안 나오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인데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비열 개념 봅시다. 비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열량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를 서로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했어? 열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열이 이동을 하니?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평형 상태가 됐었을 때까지 뭐가 이동해? 열이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온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뭐 열량 단위가 뭐가 되겠어?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 온도가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을 해? 열이 이동한 그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할 건데 자, 정의는 1kcal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고 할 거야. 그럼 1칼로리는 얼마일까요? 라고 할 거야. 1칼로리. 1칼로리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고 할 거야. 여기 키로가 붙느냐 하면 여기도 키로가 붙을 거야. 킬로그램. 1kcal 1kg. 1칼로리 1g. 요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량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열의 양이야.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 비열은 이 열량 얘기를 배웠으니까 어떤 물질의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 두 가지 개념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열량은 쉽지. 왜? 열의 양이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했었을 때 그래 얼마만큼의 열이 이동을 했느냐 그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했고 킬로칼로리 혹은 칼로리라고 했는데 이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물체의 1kg에 얼마?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좀 어려워. 이 개념 그런데 반드시 비열의 개념 기억해둬야 돼. 1kg이야. 1kg의 온도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혹은 줄 퍼 킬로그램 도시. 앞에 뭐야? 줄이 들어가느냐? 킬로칼로리가 되느냐? 이렇게 단위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이 있었을 때 이 비열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르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값이야.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근데 에탄올은 78도씨에 끓어.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녹는 점도 마찬가지고 어는 점도 마찬가지로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특징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색깔이라든지 향기라든지 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야. 쉽게 말하면 눈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소금이나 설탕이나 하얗지. 근데 소금이랑 설탕이랑 찍어 먹어보면 어때? 맛이 다르고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 소금 결정은 육면체고 소금의 결정은 약간
둥그스름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겉보기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기 될 거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도 마찬가지로 물질의 특성이 될 거고, 오늘 배우는 이 비열도 물질의 특성이야. 물질의 특성이니까 이렇게 구리는 비열이 여기 생략할까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요거 단위 생략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구리는 0.09, 철은 0.11, 모래는 0.19, 알루미늄 0.21, 콩기름 0.37, 물 1이야. 이렇게 물질마다 비열이 다 다르다. 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하나, 이 물의 비열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문제에서 대부분 다 제시는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야, 봐봐. 물하고 우리 철, 구리, 금속이야.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물의 비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물이 갖는 특징이야. 아, 물의 비열은 크구나. 자, 즉 비열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면 콩기름하고 물을 봅시다. 누가 비열이 훨씬 크니? 물이 2배 이상 비열이 크지. 그러면 얘 1도씨 높이는데 얘 1도씨 높이는데 누가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겠어? 비열이 높은 물에 1도씨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즉 다른 거랑 비교를 했었을 때 얘는 비열이 커. 그러면 얘 다 똑같이 놓고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제일 높은 게 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겠다. 자, 물체 온도의 변화를 주는 요인 봅시다.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비열이 작은 물질과 비열이 큰 물질을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크고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어때? 작아. 자, 여기 봅시다. 여기 그냥 임의로 1, 2, 3, 4분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온도가 10도, 20도, 30도, 40도라고 예를 들어서 적어 봅시다. 그래서 3분을 가열을 했어. 3분을 가열을 했더니 비열이 큰 물질은 20도, 10도에서 시작해서 20도, 즉 10도 올라간 반면에 비열이 작은 물질은 똑같은 3분을 가열했는데 몇 도까지 올라갔니? 한 33도까지 올라갔다.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온도 변화가 어때? 작아. 똑같은 지금 열량을 가했어. 즉 같은 불꽃으로 가열을 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열이 큰 애는 똑같은 열을 가해줬는데 온도 변화가 적어. 비열이 작은 애는 온도 변화가 커.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이해돼? 똑같은 열을 가해줬어. 근데 온도 변화가 크게 났다. 얘는 비열이 작은 애야. 똑같이 가열했어. 똑같은 불꽃으로 가열했는데 온도 변화가 적어. 걔는 비열이 큰 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열량을 가했는데도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작아.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커. 즉 온도 변화는 비열과 서로 어때? 반비례하다라는 특징,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액체의 비열을 비교하는 탐구가 될 건데 질량이 같은, 여기 봅시다. 질량을 같게 만들어줘야겠지. 가열을 해볼 거야. 그런데 질량에 따라서도 온도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은 서로 같게 맞춰줘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하나는 콩기름하고 하나는 물을 사용할 건데 동일한 비커에 물 100g과 콩기름 100g을 각각 집어넣을 거야. 그람이야, 그람? 거의 비슷해. 밀리리터나 그람이나 같아. 100g이라고 하면 100ml 정도 될 거야. 자, 여기에 동일한 질량의 물과 콩기름을 집어넣고 온도 센서를 같이 꽂아 놓을 거야. 무선 온도 센서. 그리고 옆에서 이제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될 거고, 여기 두 비커를 가열 장치에 올려놓고 가열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가열 장치가 어떻게 돼 있냐, 밑에 하나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 6, 7, 8, 9가 적혀 있겠지. 1단을 그냥 2단을 그냥 3단을 그냥 가열한
그 열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을 때 지금 같은 가열기 위에 올려놨으니까 똑같은 열량이 가해지겠지. 누가? 콩기름이나 물에 같은 열량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열 장치를 킨 다음에 5분 동안 그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고 이 앱에 센서 분석 앱에 그려진 온도 변화 그래프를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서 그 결과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같은 가열 장치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열을 했기 때문에 가한 열량은 물이나 콩기름이랑 같다라는 거 요거 기억할 수 있겠지. 보통은 같은 걸로 해야 돼.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을 놓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그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하더라도 둘 다 2단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가 있을 거야?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결과가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질량이 100g으로 같은 물과 콩을 가열했을 때 콩기름의 온도 변화 봅시다. 얘가 콩기름이지. 빨간색의 콩기름의 온도 변화가 이 물의 온도 변화보다 더 어때?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온도 이게 몇 도냐? 뭐라고 적혀있냐? 30도, 40도, 50도지? 30, 40, 50이지. 즉 콩기름의 온도 변화가 더 커, 기울기가 더 크고 물은 기울기가 작아가지고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치? 이 얘기는 아까 누가 비열이 크다라고 했어? 같은 양의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적은 애가 비열이 크니 온도 변화가 큰 애가 비열이 크니? 온도 변화가 큰 애가 작은 애가 더 이렇게 커요. 그렇지. 얘가 비열이 작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지. 얘는 비열이 크지.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적어. 자, 잘 기억하고 있어. 자, 이렇게 물의 비열이 콩기름의 비열보다, 비열을 얘기하면 물의 비열이 콩기름의 비열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즉 이걸 바꿔 말하면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예를 들어 콩기름의 10도를 높이는데 물의 온도를 10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물이 더 크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같은 온도를 높이는데 비열이 큰 애를 더 많은 열량을 가해줘야 같은 온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질량이 같을 때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만큼 변화시키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까?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자, 물질의 질량과 물질에 공급된 열량이 같을 때, 자, 질량도 같고 가해준 열량도 같대.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어때? 크다. 요거 됐니? 둘 다 맞았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겁니다.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온도 변화는 작다라는 겁니다. 이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5분 동안 물과 콩기름이 받은 열량은 같다? 같은 가열기 위에 올려놨으니까 열량은 같을 겁니다.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콩기름이 더 많아? 아니지. 비열이 더 작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물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틀렸고, 5분 후 가열 장치를 끄고 실온에 두 액체를 그대로 두면 물이 더 빨리 식을 것이다? 이거 맞을까? 누가 더 빨리 식을까?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똑같이 이런 온도가 됐었을 때 비열이 큰 애는 천천히 식을 거고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겠지. 비열이 큰 애는 물은. 얘는 콩기름은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고 한다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식어? 5분 후 가열 장치를 끄고 실온에 두 액체를 그대로 두면 물보다는 콩기름이 더 빨리 식을 거야.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건데, 이게 이제 뭐로 생각을 하냐면, 자, 온도가 지금 누가 많이 올라갔니? 거기 보니까 그 콩기름이 지금 40도가 됐고 물이 30도가 됐어. 물이 그거를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40도에서 온도가 낮아질 거고 물은 30도에서 낮아질 거니까 당연히 물이 빨리 식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온도에서 다시 낮아지는 걸 즉 온도 변화를 봐야 된다는 거야. 온도 변화. 물은 비열이 커, 온도 변화가 적어.
콩기름 빨라. 빨리 잡혀지면 식는 것도 빨리 식을 거라고. 그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대부분 여기서 많이 틀려. 왜? 물이 온도가 지금 낮거든? 누가 봐도 물이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얘가 빨리 식을 거야 라는 거야. 아니야. 비열이 큰 물은 천천히 식을 거야. 비열이 작은 콩기름은 빨리 식어. 식는 것도. 알겠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억만 골라야 될 거고, 그 다음 3번 봅시다. 질량이 같은, 자 여기 보니까 질량이 같대. 질량이 같은 두 물질 A와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같은 세기의 불꽃,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 같은 뭐라고? 열량을 가해줬을 때 같은 얘기가 될 거야. 맞아? 이해돼? 열량이 같다라는 거야. 같은 열량이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동시에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낼 때, 오븐을 가열을 했더니 A의 온도는 60도가 되고 B의 온도는 뭐 한 40도 됐겠네. 그럼 비열은 누가 크니? A가 커, B가 커? 비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프 보고. 비열 누가 커? 온도 변화가 적은 애가 비열이 크다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이 20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B는 이만큼 얼마? 이만큼 온도가 올라갔고 A는 얼마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갔어.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건 비열이 작다고. 온도 변화가 작아. 얘는 비열이 크다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비열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 사야 누가 커? 비열. B가 커. 됐어? 이걸 딱 그래프 보자마자 우리는 아 비열이 얘가 크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내고 다음 여기 옳은 거 골라보자라는 거야. A의 비열이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고, 왜? B가 크니까. 같은 시간 동안 A가 받은 열량이 B보다 많다. 니는 뭐가 틀렸니? 맞았니? 틀렸니? 같은 시간 동안 A가 받은 열량, 누가 열량이 더 크지? 사야. 누가 열량이 더 커? B. 지은아, 누가 열량이 더 커? 받은 열량. B. B. 왜? 애가 더 오래 걸리니까. 아, 오래 걸리니까. 서아는? 왜 B야? 자, 그러면 왜 B가 열량이 더 많냐라는 거지. B가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아까 크다고 했는데 온도 변화가? 서아는 왜 B라고 생각해? 같은 시간 동안 A가 받은 열량, B가 받은 열량, B가 더 크다고? 왜? 그냥 찍었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아까 시작할 때 문제 읽을 때?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해놨어? 열량. 아니 열량인데 열량 앞에 뭐라고 했어? 같은 열량이랑 뭐랑 같다라는 거야. A에 가해준 열량, B에 가해준 열량이 같다니까? 그게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 그럼 A가 받은 열량, B가 받은 열량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근데 왜 B가 커? 맞잖아. 똑같은 불꽃으로 가열했다니까? 그러면 A의 열량, 받은 열량, B의 받은 열량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해돼? 이해되냐고. 왜 같은 세기에 A와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동시에 가열을 했어. 시간차를 주지도 않고 동시에 가열을 했으면 같은 열량을 갖는다고. 누가? A도 같은 열량, B도 같은 열량을 갖는다라고 분명히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 그러면 봐봐. 같은 시간 동안 A가 받은 열량, B가 받은 열량 다르면 안 되지. 같겠지. 그건 비열이랑 상관이 없지. 왜?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 이해돼? 이거 대부분 아이들이 다 헷갈리는 거야. 여기 읽었잖아. 같은 열량이라고. 됐어? 그 다음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자, 비열이 작은 애, 지금 비열이 작은 애 누구라고 했어? 비열이 누가 크다라고 했지?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비열이 크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A네 온도 변화가 60도로 더 빨리 올라갔네. 그러니까 얘는 맞겠지. 기억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A의 비열이 더 크고 틀렸고? 아니
아니지. 온도 변화가 작은 B의 비열이 더 크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같은 시간 동안, 왜 기억을 왜 골랐어? 지금 디귿에 동그라미 쳤으면 2번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치? 뭐가 이상하다 했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왜 집어넣어 놨겠어? 가해준 열량이 같다라고. 헷갈리면 안 돼. 이해돼? 지금 이해돼?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할게. 서아 이해돼? 네. 안 되면 얘기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질량이 같은 두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해줬더니 이렇게 온도 변화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났어. 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열량을 가해줬는데 빨간색은 온도 변화가 크고 파란색은 온도 변화가 작아. 온도 변화가 큰 애가 비열이 작아. 온도 변화가 작은 이 파란색이 비열이 크다. 즉 온도 변화는 비열과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질량하고 온도 변화의 관계를 한번 볼 거야. 이번에는 같은 물질이야. 자, 같은 물질을 여기 봐봐. 같은 물질의 질량을 다르게 하여 같은 열량을 가하면, 쉽게 말하면 지은이는 라면을 한 개 먹어. 선생님은 몇 개 먹게 생겼어? 2개를 먹겠지. 한 개 끓일 때 500ml 물을 집어넣을 거고 2개 끓이려면 1000ml 넣을 거지. 1리터. 그러면 얘를 500 넣고 여기에 500ml 넣고 여기는 1000ml 넣고 인덕션 위에다 넣고 8단으로 서로 끓였어. 그랬을 때, 자, 아직 끓기 직전이야. 한 3분 정도 끓였어. 그러면 얘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80도씨까지 올라가면 얘도 80도씨까지 올라갈까? 안 올라가. 아직 80도가 안 됐다고. 뭐 60도나 뭐 70도 이렇게 온도가 낮을 거라고. 장난치지 마. 네. 수업 집중해. 냄새 씻고 왔대잖아. 냄새 안 나. 집중해. 네. 안 그러면 여기 앉아. 네. 장난치면 이제 따로 앉는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물에 같은 물이야. 같은 물질의 질량을 얘는 적고 얘는 많아. 그러면 딱 누가 봐도 3분을 끓이면 얘는 온도가 이렇게 높아질 거고 얘는 덜 올라갈 거라고. 이건 실험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알 수 있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같은 물질의 질량을 다르게 해서 같은 열량을 가했어. 이렇게 인덕션 8단으로 했어. 그러면 질량이 큰 물질보다 질량이 작은 물질의 온도 변화가 크다. 자, 지금 보면 어떤지 모르겠어. 같은 물질인데 질량이 달라. 그래서 끓였어. 근데 온도 변화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어. 이 빨간색은 이렇게 크게 나타났어. 그리고 얘는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났어. 누가? 질량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적고 질량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클 거야. 즉 온도 변화는 질량에 또 반비례하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자, 온도 변화는 비열과 반비례할 거고 질량하고도 어떻다? 반비례한다. 온도 변화는 뭐에 반비례한다? 비열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비례와 반비례가 뭐냐? 비례는 하나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는 거야. 반비례는 얘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 이걸 반비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다 버무릴 거야. 열량하고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야. 열량이라고 하는 거, 킬로칼로리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낼 거야. 열량을 우리는 대문자 이렇게 Q로 나타낼 거야. 자, 열량이라고 얘기하면 Q는 비열을 보통 우리가 소문자 C로 나타낼 거야. 질량은 이제 매스라고 해서 소문자 M으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즉 템퍼러처라고 얘기를 하거든. 온도. 그래서 델타 T라고 얘기를 할 거야.
델타라고 하는 건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우리는 델타라고 해서 이렇게 델타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어려우면 그냥 T 이렇게 외우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량 Q는 CMT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비큐는 CAMT으로 만들면 맛있다. 그렇게 외워. 보통 이렇게 많이 외워. 왜? Q는 CMT라고 하니까 못 외워. 그래서 어떻게 외우기 쉽게 얘기를 바베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씨암탉이 뭔지 알아? 알 낳는 닭이야. 알 낳는 닭. 알 낳는 닭을 씨암탉이라고 해. 그래서 씨암탉이 되게 알을 낳아야 되니까 알을 낳으려고 하면 닭이 매일매일 알을 낳지는 않아. 그런데 영양이 풍부한 닭들은 그만큼 많은 알을 낳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 알 낳는 닭은 잘 먹이는 거야. 그래야 알을 많이 낳으니까. 과거에는 그게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 공급원이 알이니까, 계란이니까, 달걀이니까. 그래서 씨암탉이 굉장히 토실토실하고 이제 요리를 해 먹으면 먹을 게 많겠지. 그 다음에 너희 생각해봐. 삼계탕용 닭 보면 얼마나니? 요만하잖아. 욕을 하는 거 아니야? 요만해. 되게 조그만 닭을 가지고 삼계탕을 만들지. 그렇다 보니까 이 씨암탉 하면 굉장히 크고 맛있는 닭이야. 그래서 바베큐를 할 때 부실한 닭보다는 이렇게 살이 많고 맛있는 씨암탉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맛있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야. 바베큐는 씨암탉, Q는 CMT라고 해서 비열이 크고 그 다음에 질량이 많이 나가고 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열량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문제 어디로 가냐면 117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몇 쪽이냐? 그래프의 기울기와 비열의 크기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질량이 같대. 에탄올, 콩기름, 물을 같은 세기로 가열을 했대. 즉, 가해준 열량이 같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비열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보니까 지금 콩기름의 기울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에탄올, 그 다음 물이야. 지금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열량을 주고 콩기름은 온도 변화가 크고 에탄올은 그 다음이고 물이야. 그러면 비열이 누가 제일 클까? 같은 질량과 같은 열량을 줬는데 온도 변화가 적은 물은 에탄올과 콩기름에 비해서 비열이 커 작아? 자, 누가 비열이 제일 커? 이 셋 중에? 여기 봐야지. 거기 보지 마. 여기. 물이 비열이 제일 크지. 온도 변화가 제일 적잖아. 자, 여기 2분을 3분을 가열했는데 물의 온도는 여기야. 그다음 에탄올의 온도는 여기야. 콩기름의 온도는 여기야. 온도 변화가 누가 제일 작니? 물이 제일 작지. 작은 이유가 뭐야?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럼 비열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콩기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잘 봐. 온도 변화가 크다. 온도 변화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 비열이 작아. 온도 변화가 적다. 비열이 크다야. 그러니까 얘를 비열을 누가 큽니까? 라고 하면 물이 제일 커. 그 다음 콩기름이 제일 비열이 작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봤더니 같은 온도, 같은 질량의 두 액체 A, B를 지금 50도에서 같이 시작을 했어. 실온에 두고 그대로 그냥 식혔대. 식히니까 누구의 온도 변화가 클까? A의 온도 변화는 이만큼이지. B의 온도 변화는 얼마니? 이만큼이지. 온도 변화가 누가 크니? 지은아? 온도 변화가 누가? 여기 보면 나오잖아. 누가 커? 온도 변화가. 그러면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했으면 비열이 큰 거니 작은 거니? 비열이 작은 거지. 그러면 A와 B의 비열을 비교하면 누구의 비열이 커? A가 크겠죠. 이거 이해되니?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작아. 온도 변화가 작다, 비열이 크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프로 우린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번에는 질량이 다른 물질을 가열할 때야. 같은 물질이야.
동일한 물질인데 질량이 다른 C와 D를 같은 세기로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야. 자, 그러니까 12분을 가열했더니 D는 25도까지 올라갔어. 10도에서. 자, 그런데 C는 10도에서 얼마가 올라갔니? 40도까지 올라갔네. 그러면 질량이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일단 온도 변화가 적은 D의 질량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질량의 크기만 비교하면 질량은 온도 변화가 적은 D가 C보다는 더 클 거야. 질량이. 그런데 질량 B를 구하래. 질량 B. 그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자고. 자, C는 보니까 C의 경우에 10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몇 도까지 올라갔니? 12분이 되니까 40도까지 올라갔지. 온도 변화가 몇 도 변했지? 올라갔지? 30도 올라갔어. C는. 그치? 그 다음 D는 10도에서 몇 도 올라갔니? 25도 올라갔지. 10도에서 25도. 그러니까 몇 도 올라갔어? 15도 올라갔어. 그러면 얘는 C의 경우에는 30도 변화가 됐고 D의 경우에는 15도가 변화됐어. 그럼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누게 되면 몇 대 몇이야? 2 대 1이 될 거야. 맞아? C의 온도 변화는 2가 될 거고 D의 온도 변화는 1이야. 맞아? B가 온도 변화 B가 이거를 이제 질량비로 바꾸자. 얘가 온도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질량이 적으니까. 그럼 뒤집으면 되지. 질량은 누가 더 커? 얘가 1대 2로 뒤집으면 돼. 얘가 2배 더 크다? 온도 변화가 더 2배 더 큰 이유는 왜 그래? 질량이 더 적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적? 2분의 1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얘의 질량이 D의 질량이 C의 질량보다 2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연습 문제 2번도 풀 수 있을 거야. 금방 2대 1이잖아. 온도 변화가. 그러면 아까 그 온도 변화는 질량하고 서로 어떻다라고 했지? 반비례하다라고 했지. 맞아? 온도와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반대로 뒤집어도 된다. 뒤집는다라는 얘기는 자 봐봐. 온도 변화와 질량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얘는 1이 될 거야. 그러면 얘 간단한 정수비로 하기 위해서 양쪽에 뭐 곱해주면 돼? 2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거니까 1대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지금 연습 문제도 요 2번도 마찬가지야. E와 F를 같은 온도에서 자 같은 온도에서 같은 세기로 가열했대.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같은 물이네. 질량이 다른 물. 자, 그러면 이 볼까? 2는 10도에서 지금 몇 도까지 올라갔니? 4분 지났더니 20분 올라갔지. 20도 올라갔지. 2는. F는 얼마 올라갔니? 10도에서 40도니까 30도 올라갔지. 맞아? 그러면 온도 변화는 질량하고 서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20대 1, 30대 1 그러면 2대 1, 3대 1이 될 겁니다. 양쪽에 6 곱해주면 얼마가 될까? 6 곱해주면 6 곱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6 곱해주면 3이 될 거고 6 곱해주면 2가 되겠지. 질량비 얼마야? 3대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맞았어? 지은이? 사 맞았어? 이렇게 구하면 돼. 왜?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서로 어떻다고 했으니까 반비례하니까. 얘의 온도 변화는 20도라고 했고 얘 F의 온도 변화는 30도라고 했으니까 20분의 1, 30분의 1 여기다 60 곱해도 되겠지. 60 곱하고 여기도 60 곱하면 얼마가 돼? 3대 2가 될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3번 같은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거야. 2번, 3번 같은 문제가 나올 건데, 자, 그림은 질량이 500g인 물을 가열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래. 500g을 가열을 했어. 처음에 시작은 20도네. 10분간 가열했더니 물이 6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네. 10분까지 물이 받은 열량을 구하라고 했어. 아까 열량은 뭐라고 했어? Q, C, 암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의 비열은 아까 1 기억해두라고 했지. 근데 여기 보통 이렇게 제시를 해줄 거야. 물의 비열은 1kcal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10분까지 물이 받은 열량을 구하라고 했어. 열량이 Q지. 근데 물의 비열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그럼 질량이 1kg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0.5니까 여기 뭐 곱해주면 돼? 0.5 곱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 온도 변화가 몇 도니? 처음에 시작이 20도고 60도로 바뀌었으니까 온도 변화가 얼마야?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주면 될 거니까 40도가 되겠지. 이거 곱해주라고. 그럼 얼마가 되겠어? 20 kcal per kg 도씨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20. 3번 문제 연속 문제 풀어보자. 같이 풀어볼까? 자, 여기 보니까 뭐를 알려줬냐면 질량을 알려줬어. 질량이 200g인 콩기름, 물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세기로 가열해서 온도 변화 그래프를 나타냈대. 4분까지 두 액체가 받은 열량, 어디 여기 봐요. 4분까지 두 액체가 받은 열량은 각각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고, 콩기름의 비열은 0.5kcal, 물의 비열은 1칼로리. 자, 그러면 이제 콩기름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콩기름 비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이제 열량 Q는 CM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 C가 비열이라고 했지. 콩기름의 비열 얼마라고 했어? 0.5라고 했지. 0.5. 그다음 질량이 얼마니? 킬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0.2. 그다음 온도 변화 봅시다. 처음에 이 콩기름은 20도씨에서 시작을 해서 4분 동안 얼마까지 올라갔니? 140까지 올라갔지. 그러니까 140 빼기 20 하니까 얼마? 12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니? 0.5 곱하기 120 하면 이렇게 되겠네. 12 곱하기 5 0.2 하면 1이 될 거니까, 그치? 5 곱하기 0.2 1이지. 그러면 거기다가 1에다가 12 곱하니까 12 kcal가 될 겁니다. 이게 콩기름에 가해준 열량이야. 열량. 그러면 물의 경우를 한번 볼까? 물도 똑같이 Q는 CMT가 될 거고, 자, 물의 비열 1이라고 했고 질량 똑같이 0.2가 될 거고, 자, 물은 온도 변화가 몇 도니? 20도에서 80도씨니까 60도 변하게 됐네.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가 돼? 12kcal로 서로 같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열량을 구하는데 Q는 CMT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뭐 구하라고 했어? 열량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 열량만 구하라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비열을 구해라 혹은 질량을 구해라 혹은 온도 변화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온도 변화를 구하라 라고 하면 T는 뭐가 될 거야? 비열과 질량을 나눠주면 돼. 뭐를? 열량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 다음 그 물체의 비열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Q는 CM탁 요 공식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열량 구하라, 비열 구하라, 온도 변화 구하라, 질량 구하라 하는 문제로 다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떤 문제로 나올지는 몰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온도 변화라고 하면 처음 온도는 몇 도냐, 나중 온도는 몇 도냐, 뭐 그런 것들이 다 계산하게끔 하는데 조금 축소가 돼서 예전처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야. 됐니? 그냥 수학이 어려운 거야. 자, 이렇게 열량과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질량이 킬로그램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g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200g이면 0.2kg, 500g이면 0.5 그렇게 바꿔서 뭐 Q는 CMT,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된다라는 이 식, 굉장히 유명한 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봅시다. 비열과 관련된 현상과 그 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볼 거면 물과 관련된 현상들. 자, 그럼 아까 보니까 철이나 뭐 알루미늄 그런 애들보다도 모래보다도 물의 비열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야.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야? 온도 변화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온도 변화를 막거나 열을 저장하는 데 이용하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뜨겁지. 막 모래를 밟으면, 맨발로 밟으면 너무 뜨거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바닷물로 들어가면 돼. 그럼 물은 약간 미지근하지 뜨거울 정도는 아니라고. 왜? 똑같은 열을 가해줬어. 태양열 똑같이 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래는 엄청 뜨거운데 물에 들어가면 시원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가운데 여기가 뭐가 있어? 바다가 있잖아. 바다가 가까운 요 부분을 우리는 해안 지방이라고 할 거고 그 안쪽 부분을 내륙 지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여기는 커, 내륙 지방. 왜? 땅이니까, 흙이니까 비열이 작아. 그런데 여기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뭐가 있어? 물이 있으니까 물의 비중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적지. 그래서 여기는 온도 변화가 작아, 해안가는. 그래 반해서 이 내륙 지방은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큰다. 그게 이제 일교차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일교차는 하루 중 온도가 제일 높을 때와 하루 중 온도가 제일 낮을 때 차를 일교차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바닷가는 비열이 큰 물 근처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적은 반면에 여기 가운데 내륙 지방은 일교차가 크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한 70% 정도는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지. 그렇다 보니까 지구의 급격한 기온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다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도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온도가 요즘같이 날씨 추운 날 밖에서 지은이 놀이터에서 1시간 놀아. 그럼 우리 사람의 적정 체온 온도는 37도씨야. 밖에서 2시간 놀고 왔더니 34도까지 떨어졌어. 그럴까? 아니야. 우리 사람도 물이 70%이기 때문에 비열이 어느 정도 비열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니까 적정 체온 온도에서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건 상관없고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 한여름에 대 앞에서 열심히 놀고 운동하고 했을 때 우리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 코로나나 독감 걸렸었을 때 39도만 돼도 죽을 것 같거든. 40도 되면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해. 그래서 40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뇌에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변성이 일어난다. 그럼 단백질이 한번 변성이 되면 원래 상태로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체온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여기 뇌 변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바보 돼. 바보가 된다라는 게 뭐 말을 뭐 그것도 있겠지만 몸에 어떠한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에 열을 식힐 때 사용하는 냉각수로 주로 물을 사용을 한다. 자동차에도 냉각수에 보면 물 들어가 있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찜질팩을 사용을 하는지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면 다쳤을 때 무릎에 여기 팔이 다쳤어. 여기 냉찜질 할 때도 있어. 그럼 여기 차가운 물 집어넣고 그다음에 온찜질 해야 될 때 있어. 그럼 여기 뜨거운 물 집어넣어서 우리 사용을 하는 거지. 찜질팩에다 물 집어넣는 건 왜 그래? 물의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그다음에 보일러에 보면 보일러 배관이 밑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거기 안에 뭐 집어넣어? 물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데피는데 사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열과 관련이 되어 있어. 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열차에 의해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육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육풍과 해풍이 나뉘게 될 건데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걸 육풍이라고 해.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걸 육풍이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동서남북 하면 여기가 북, 여기 남, 그다음에 여기가 동서라고 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북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북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는 걸 북풍이라고 해. 동풍이라고 하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부는 걸 동풍이라고 하고 북서풍이라고 하면 북서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부는 걸 뭐라고 해? 북서풍이라고 해. 그러니까 육풍이라고 하면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게 육풍이고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게 해풍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 낮의 경우에 낮이야. 낮에는 이 육지하고 바다하고 똑같이 햇볕에 의해서 가열이 될 거야. 즉 열량은 똑같이 받을 거라고. 그런데 누가 빨리 데펴질까? 온도가 올라갈까? 지은아? 육지하고 바다하고 똑같이 햇볕에 노출이 되면 낮에 어디가 빨리 데펴질까? 육지. 왜? 무슨 왜 육지가 왜 먼저 데펴져? 이유가 뭐야? 비열 누가 비열이 크니까. 물 그러면 육지의 비열이 작으니까. 맞아? 바다의 비열, 물이니까 얘 비열이 크니까 얘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거고 얘는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는 금방 데펴질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공기 덩어리들이 금방 데펴진다고.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있던 입자들이 어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라고.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야. 그러면 여기 조금씩 움직이던 게 막 움직이면 여기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커지겠지. 자, 부피,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전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이렇게 커져. 온도가 따뜻하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커지면 자, 분모가 커져. 얘는 일정해.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진다고.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가볍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공기는 어떻게 돼?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온도가 낮지.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던 공기가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둔할 거야. 그러면 부피는 작아져. 이 부피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부피가 작아지면 야,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는 작아.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되겠지. 밀도가 커져.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거워. 그러면 여기 공기는 어떻게 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자, 여기 공기는 열로 오고 여기 공기는 열로 가니까 여기 공기가 없잖아. 여기 공기가 많고 그러면 여기 어디야? 이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여기 공기가 많아. 여기 공기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자, 그러면 지금 육지 입장에서 보니까 바다에 있던 공기가 어디로 오니? 육지 쪽으로 오게 되겠지. 낮에는 뭐가 불어? 해풍이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밤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다 똑같이 다 낮 동안 데펴졌던 육지와 바다가 이제 식을 거야. 자, 서아야, 어디가 먼저 식을까? 왜? 육지가 왜 먼저 식어? 바다는 왜 늦게 식고? 육지가 비열이 낮아서? 그렇지. 비열이 여기가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클 거라고. 똑같이 식을 거야. 그러면 얘는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식고 얘는 천천히 식겠지, 비열이. 자, 그러면 온도가 어디가 높니? 여기가 높을 거야. 여기가 온도가 낮을 거지.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까 똑같아. 온도가 높으면 위로 공기가 올라갈 거고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올 게지. 그럼 여기는 지금 공기가 많고 여기는 올라갔으니까 아직 따뜻하니까 공기가 없어. 여기는. 그러면 공기가 많은 육지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 거고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의 비열에 따라서 하루 동안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물의 비열 차이, 물의 비열, 육지와 물의 비열 차이 때문에 낮에는 해풍이 불 거고 밤에는 육풍이 불게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열 차이.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활용한 사례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뚝배기 얘기했지. 뚝배기. 돌솥이나 뚝배기에 다른 금속에 비해서 비열이 커.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적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뚝배기에다가 갈비탕 나오고 전골 나오고 하면 얘가 우리가 밥 먹는데 보통 20분 걸린다라고 하면 20분 동안 밥을 먹을 동안 그 찌개가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가 될 거니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반면에 라면 끓일 때 비열이 작은 금속 냄비 혹은 그 뭐라고 했어 아까 뭐라고 했지? 양은 냄비를 사용을 하는 비열이 굉장히 작아.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같은 열량을 줘도 온도가 확 올라가겠죠. 온도 변화가 크니까. 그래서 이 라면 등은 오랫동안 천천히 끓이면 어떻게 될까? 라면을 오랫동안 천천히 끓이면 어떻게 돼? 불어서 맛이 없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끓여서 쫄깃할 때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라면은 비열이 작은 금속 냄비나 양은 냄비에 끓이는 거고 이렇게 오래 두고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전골, 찌개는 뚝배기에다가 끓이게 된다. 왜? 뚝배기의 비열이 크고 양은 냄비의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열팽창 봅시다. 자, 어떠한 물체가 있어. 이런 물체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나 부피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봐봐. 온도가 낮을 때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야. 그러면 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물체의 부피도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온도가 이렇게 낮아질 거야.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점점 둔해질 거야. 둔해지니까 어때? 여기서 조금씩 움직일 거라고. 그러면 어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지.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될 거야? 다시 작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팽창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해주면 어떠한 물질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나 부피가 커지는 현상 혹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팽창뿐만 아니라 냉각을 시켜줬었을 때 어때? 부피가 작아지고 길이도 짧아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열팽창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만 생각을 하는 거야. 가열만 해주는 거 생각을 하지 말고 냉각시켜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체나 액체나 물질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고체나 액체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 맞아. 고체도 팽창이 일어나고 액체도 팽창이 일어나는데 고체가 팽창하는 정도보다 액체가 팽창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고체는 조금 늘어나. 그에 반해서 액체는 조금 더 크게 늘어난다. 팽창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 봐. 백금, 유리, 강철, 콘크리트, 노쇠, 알루미늄, 납. 처음 길이가 1000m인 여러 가지 고체 1도씩 높였을 때 늘어난 길이가 9mm 어때?
나비 열팽창 정도가 제일 크네. 자, 이렇게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그 다음 부피가 1000ml인 여러 가지 액체의 물질들의 1도씨 높였더니 늘어나는 부피를 봤더니 수은 0.18, 물 0.2, 휘발유 0.95, 벤젠 1.24.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팽창이 일어나긴 하는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팽창 정도는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둘 다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이 일어나. 그런데 누가 더 크게 일어난다? 액체가 고체보다는 조금 더 팽창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알아둘 거, 온도가 같은 물하고 에탄올이 담긴 두 플라스크를, 하나는 에탄올 담아놓고 하나는 물을 담아놓고 똑같은 양을 담아놨어. 처음에 이렇게 높이가 같대. 그런데 얘를 뜨거운 물에 담갔어. 그랬더니 뜨거운 물에 담그니까 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얘도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뭐가 일어나? 열팽창이 일어났는데 얘는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어떠니? 에탄올이 물하고 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지. 그러면 처음에 같은 높이를 갖다가 놓고 뜨거운 물에 놨더니 나중에 얘는 많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얘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의 열팽창 정도를 보자라는 겁니다. 기체의 경우에는 고체나 액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고체는 열팽창 정도가 젓가락을 여기 알콜 램프 위에다 늘어나면 이 젓가락이 이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다고. 살짝 늘어나. 액체는 조금 더 늘어나. 기체는 아주 엄청 늘어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기체는 물질에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수소라는 기체의 열팽창 정도, 그 다음에 헬륨이라는 기체의 종류가 다르지. 그런데 열팽창 정도가 모든 기체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0도씨일 때의 기체를 1도씨만큼 올렸었을 때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0도씨일 때보다 1도씨일 때의 부피가 273분의 1배만큼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된다. 이거를 샤를 법칙이라고 할 거야.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알아두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조금씩 일부 겹쳐지는 것도 있지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잖아. 근데 왜 기체는 왜 물질의 기체가 뭐냐에 따라서 따로따로 왜 열팽창 정도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은 거의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만 해. 얘가 멀어질 수가 없어. 입자 자체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그냥 진동만 한. 액체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기체는 이렇게 막 움직여. 기체는 그냥 기자 입자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입자와 입자 사이가 기체의 경우에는 다 멀어. 어떤 기체가 됐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그래서 어떠한 기체냐 어떠한 기체냐 각각 그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특성들이 이 입자 사이가 다 멀다 보니까 큰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야. 그것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만 두면 될 거고, 이런 열팽창을 우리가 어느 곳에 활용을 할 거냐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 바이메탈은 이 바이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거든. 바이가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메탈이라고 하면 무슨 금속 두 종류를 서로 붙여놓은 거야. 종류가 다른 두 종류의 이
금속을 서로 붙여놓게 되면 얘를 가열하거나 냉각을 하게 되면 종류가 다르니까 뭐야? 열팽창 정도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얘의 종류와 얘의 종류, 얘 열팽창이 똑같은 온도를 가해주면 얘는 이만큼 이어지고 얘는 이만큼 이어진다고 칩시다. 혹은 냉각을 시키면 반대로 이렇게 얘는 많이 구부러지고 얘는 조금 기울어진다라고 칩시다. 얘를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면 가열을 했어. 얘는 많이 움직인다라고 했지. 얘는 조금 움직인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얘는 조금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확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냉각을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조금밖에 냉각을 하면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는데 얘는 이렇게 많이 움직여. 그럼 붙여놨어. 그러면 냉각을 시키면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겠지. 이런 식으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가지 물질을 붙여놓고 가열을 하면 열팽창 정도 얘가 많이 늘어나. 얘는 조금 늘어난다. 냉각을 시켰더니 얘는 많이 수축이 되고 얘가 많이 수축이 되고 얘는 조금 수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이면 냉각을 시키거나 가열을 하거나 했었을 때 팽창 정도가 다르니까 한쪽으로 휘어지는 걸 우리는 바이메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림질을 하게 되면 다림질할 때 80도씨로 맞춰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아니면 무선 전기 포트 있지.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무선으로 돼서 이렇게 물 담아갔다가 거기다 놓고서 딱 올리면 바글바글 저절로 탁 하고 끓어지지. 계속 끓지 않지. 집에서 쓰는 무선 전기 포트. 그게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어느 정도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회로에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특정 온도가 되면 얘가 이쪽으로 휘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딱 끊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림질을 해보면 알 거야. 80도씨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계속 다림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딱 하고 끊겨. 전류가 끊겨서 그래.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낮아지면 또 연결이 돼서 또 불이 들어와서 따뜻해지고,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이메탈은 쉽게 말하면 뭐야?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열팽창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시골 가면 이렇게 전깃줄이 이렇게 있다고. 전깃줄. 여름에 이렇게 늘어져. 겨울에는 어때? 이렇게 조금 팽팽해. 왜냐면 이 전깃줄이 여름에는 팽창에 의해서 좀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에 평상시에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전깃줄을 연결했어. 왜? 전깃줄 안에가 들어가는 게 구리선이거든. 구리선 비싸거든. 얘를 팽창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간격이 없이 얘를 이렇게 연결해놨어. 긴 거리를.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될까? 여름에는 팽창이 일어나니까 늘어질 건데 겨울 되면 얘가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때?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해놔야 겨울이 돼도 팽팽해져도 이게 끊어지는 현상이 안 일어나겠지. 자, 그 다음에 에펠탑 보면은 철로 만들어져 있거든. 여름에는 몇 센치 더 올라가. 겨울 되면 줄어들고. 그 다음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열팽창에 의한 거야. 그래서 여기 다리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음새가 이만큼 비어져 있어. 이렇게 다리에 보면 이음새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 여름 되면 이게 다리가 늘어나가지고 여기가 채워질 거고, 겨울이 되면 이게 벌어지게 돼. 이거를 만약에 그냥 통짜로 이렇게 해놨다 싶시다. 그럼 어떻게 돼? 여름 되면 늘어나니까 이렇게 올라가, 바닥이. 철길도 그래서 철길을 보면 그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이 중간중간 다 끊겨 있어. 이만큼씩 끊겨 있어.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니까 덜컹 소리가 나는 거지. 왜? 이게 일자로 돼 있으면 여름 되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나 옆으로 되면 어떻게 돼? 기차 탈선이 일어나니까 중간에 끊어놓은 거야. 여름엔 이렇게 늘어나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따가 집에 가다가 봐봐. 아파트 벽면에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가스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가스관이 중간에 가다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져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여름에 열팽창 때문에 얘가 살짝 늘어나.
늘어났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디귿자로 안 꺾어놓고 일자로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얘가 옆으로 휘어. 이게 기른 게 열팽창 이러면 이 옆으로 휘다가 나중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 이거 중간에 구멍 나면 그걸 가스 셀 수 있으니까 중간에 이게 D자형 가스관으로 해도 이 늘어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여유부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놓을 거야. 이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비울 거거든. 부어가지고 굳힐 거야. 그래야 이제 지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건물이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콘크리트하고 이 철근하고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중간에 두 개가 이 안에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럼 이 철근 집어넣으나 마나지. 왜 들뜨면 어떻게 돼? 안에서 간당간당하다 이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높은 빌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열팽창 정도를 시멘트랑 철근이랑 비슷하게 같이 늘어났다 같이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빨을 충진하는 여기 치아 치료하고 하면 구멍 빼놓고 그 구멍을 메울 거라고, 거기를 어떤 걸로 메울 거냐고 물어볼 거라고. 그 뭐 금으로 할 거야, 은으로 할 거야, 아니면 뭐 저기 뭐 싼 저걸로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빨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 거야. 구멍을 이렇게 채워주는 충진제가 이빨하고 비슷한 열팽창 정도를 가진 물질로 채워야 돼. 안 그러고 얘가 만약에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너희 좋아하는 거 뭐야? 마라탕 뜨거운 국물 먹으면 어때? 얘랑 얘 열팽창 정도가 달라지지. 그럼 떨어진다고 쉽게.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얼음 막 깨물어 먹고 하면 열팽창 정도가 다르니까 수축이 다르면 얘가 떨어지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치아의 에나멜 성분하고 열팽창 정도가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치아 충전제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알코올 온도계에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에틸 알코올이 있지. 이게 열팽창 정도가 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운 날에는 그 빨간색이 높아지고 추운 날에는 낮아지고, 그 알코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열팽창을 이용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꽉 낀 금속 뚜껑, 반찬통이나 뭐 이렇게 집어넣는 통이 꽉 끼어져 있어. 추워도 안 열려. 아빠가 했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뚜껑에, 금속의 뚜껑 부분에만 뜨거운 물에 담궈놔. 뒤집어서, 뜨거운 물 넣고 뒤집어서 놔두면 금속이 어떻게 돼? 팽창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열팽창을 이용하는 예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할 수 있겠다. 이 탐구까지 시간이. 종이하고 알루미늄 포일을 겹쳐놨다? 이거야. 종이를 이렇게 접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집에 쓰고 있는 알루미늄 포일을 똑같이 이렇게 접어놨어. 접어놓고 여기 스탠드에다 걸어놓고 밑에서 뭐를 할 거야?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 가열을 시켜가지고 종이하고 알루미늄 포일을 같이 겹쳐놓을 거야. 쉽게 말하면 얘가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겹쳐놓고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 두 개를 붙여놓고 한쪽 이렇게 놓고 한쪽은 이렇게 놓고 바깥쪽에 알루미늄 포일을 덮느냐 안쪽에 놓느냐. 그럼 종이도 반대가 되겠지. 왜 똑같은 거를 어때? 종이 알루미늄 포일을 붙이면 이렇게 접든지 이렇게 놓든지 하면 서로 반대 방향이 돼서 두 개를 겹쳐 놓고서 이렇게 한쪽을 잡으면 여기가 알루미늄 포일이 바깥쪽이면 얘는 안쪽이 알루미늄 포일이 될 거야. 그대로 놓고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이 종이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알루미늄 포일이 바깥쪽으로 덮여져 있는 경우, 여기는 안쪽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 얘는 오므라들 거고 얘는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이보다 알루미늄 포일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니까 얘가 바깥쪽으로 가여 있으면 오므라들고 얘는 안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걸 보고서 누가 열팽창 정도가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루미늄이 종이보다 열팽창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안쪽으로 옮을 거고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가열했었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열팽창. 열팽창이라고 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했지. 활발해져.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지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겠지. 둔해지니까 가까워진다고.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커 작아? 지은아, 이 작다야 크다야? 저는 크다. 서야, 고체가 액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커 작아? 고체가 액체보다 작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 정도 액체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 맞아?